진작 이 제목 때문에 원래부터 읽으려고 했었는데 사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책과 선물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사실 저는 절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교와 좀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근처에 운문사라고 하는 비구니 승가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법회를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 그 어린이 법회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린이 법회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운문사와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불교 학생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절이라는 공간은 제게 놀이터나 다름없었고 가장 즐거워했던 게 일요일마다 법회 가는 거. 그래서 법회 가서 스님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또 절 법당에서 뛰어놀고 하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과 편지도 한 2년 정도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의 생활도 궁금하고 또 운문사에 200여 명이 넘는 스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과연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생활을 하실까 그런 것도 궁금해서 법회 가는 것 외에도 계속 편지를 쓰면서 스님들과 소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과의 인연이 맺어졌었고 그걸 꾸준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어갔었고 그게 연이 되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불강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헤드스페이스라는 책이에요. 명상, 하루 10분 명상을 하면 인생이 가벼워진다라는 책인데 이것과 관련된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명상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질 때쯤 그 불광에서 하는 붓다 비퀘스천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강연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명상을 주제로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혼자 어려운 책 보면서 명상이 뭘까 혼자서만 공부를 했던 터라 직접 현장에서 명상 전문가들에게 듣는 명상의 의미, 효과,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사실 경품이라고 해야 되나? 사은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선물 받았던 책이었어요. 그랬고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한 시간이 꽤 지나서 1년 정도 지나서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명상에 대한 선입견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선입견이었냐면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1시간 정도 이렇게 엄근진이라고 해야 되나? 진지하게 해야 된다. 앉아서 하는 좌선만이 명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도 이제 하루 10분 명상이라는 방법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하루 10분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잘 안 보게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전에는 달라이라마 존자가 쓴 책이나 아니면 정말 불교 수행과 관련된 그 명상 책을 읽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그걸 읽자니.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들고 펼쳐봤는데 다양한 사례와 묘사를 들면서 명상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책을 접하게 됐는데 이 책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책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했던 그 10분, 15분 명상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헤매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이 명상을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감명 깊은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이라는 원영 스님의 에세이집인데요. 원영 스님의 일상을 다뤘던 내용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스님께서
도반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 지하철에서 만난 어느 노모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느꼈던 생각들, 그런 내용들, 또 삭발하면서 평소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삭발이잖아요. 그 삭발하면서 느꼈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써내려간 아주 일상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안에서 저는 읽으면서 되게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되게 스님은 스님의 일상을 다뤘을 뿐인데 저는 되게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고, 또 왜 그게 특별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냥 본인의 생각, 본인의 경험, 본인의 감정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책의 뒷부분을 보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라고 하는 멘트가 담겨져 있는데, 제가 마음이 힘들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또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저한테 되게 응원과 희망을 주는 문장이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이라도 네가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응원이 되는 문구여서 저한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처럼 저도 제 일상을 한번 다시 바라봐야겠다. 제 일상도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특별함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SNS에 처음에 글을 올릴 때는 되게 시시콜콜한 것들 위주로 올렸어요. 뭐 오늘 누구를 만나서 뭘 했다, 이런 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어땠다, 오늘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 나한테 정말 와닿았다, 뭐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들이었는데, 자꾸 글을 쓰고 또 불교에 대한 공부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글을 쓰는 내용들이 저 내면을 바라보는 글들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런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는 그런 글이 되기도 했고, 뭔가 아쉽고 후회가 되고 서운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됐는지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글들이 좀 많이 쓰여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글을 쓰는 시간, SNS에 글을 올리는 시간이 이렇게 부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제 나름대로. 제 에세이의 이름은 라니 에세이입니다. 제 이름을 따서. 부제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 이라는 부제로 제 나름대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 경험,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떠한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주제로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글 쓰는 시간이 되게 즐겁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찰의 글쓰기, 알아차림의 글쓰기는 계속 해보려고는 합니다. 일목스님이 들려주는 초기 불교 윤회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사실 이 윤회라는 거는 죽음과도 관련된 이야기이잖아요. 또 윤회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그런 삶과 죽음을 더 이상 좀 그냥 가볍게 여길 수가 없더라고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윤회와 업이라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이 일목스님의 초기불교 윤회 이야기라는 책이었는데, 사실 저 또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또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좀 남을 탓하기도 했죠. 혹은 환경을 탓하기도 했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건 다 너의 업식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들도 작용을 하고 나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원인들, 이유들을 찾아가 보니까 너가 이전 생에서 지어온 업식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업식이 발현이 되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좀 담겨져 있어서 제 생활을 좀 다시 반추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느꼈던 거는 그 불교, 특히 업이라는 거는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생활이 이러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마음먹고자 하는 행위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삶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뀌어진다라는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윤회라고 하면 다음 생에 내가 좋은 곳에서 태어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더 잘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행위를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내 삶이 행복해져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돼서 이 책도 저한테는 굉장히 공부가 되는 책이기도 했고 삶의 메시지를 던져줬던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